자, 그 다음에 비. 비는 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확 내려가 버려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을 보고 기분이 상당히 업되는데 이런 소리 한다고 그 제정신이 아니지 또. 비는 길을 소모시킨다. 비적 기술. 네모치세요. 5번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면은 기운이, 눈물을 흘리면은 기운이 소모된다. 근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은 억울한 일도 소모가 됩니까? 해소가 된다는 소리, 소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울면 좀 시원해요, 가슴이. 가슴이 채여 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다. 답답해 죽겠다. 바람이 불어도 좋고, 화를 내도 좀 낫고, 햇빛이 떠도 좋고, 비가 와도 괜찮습니까? 이건 하강기류예요, 상승기류예요. 하강기류예요. 근데 뭐라 그러면 눈물 흘리고, 우하고 비하고 거의 붙어 있죠. 우울증 환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근데 비적기소요, 비적기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를 자꾸 내는 사람도 한 번씩 슬픈 일을 당할 때 아유 내가 이거 못 모르고 소리만 질렀네 이렇게 자기 관리를 균형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좋아서 날뛰었네. 슬픈 일 딱딱 내가 일 준비를 안 했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비와 운은 폐기를 강화시키고 진정 안정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게 자연으로 말하면 비 내리는 날. 어지간하면 비 내리는 날 안 나가죠. 집에 들어앉아서 뭐해요? 청소하고 뭐 이러죠. 근데 비가 이미 있는데 또 비가 내려요. 그럼 금기 플러스 또 뭐예요? 금숙이죠. 기운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저 하늘도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옆에다가 또 클래식 하나 틀어놓고 같이 울어요. 예, 바이올린 켜는 소리 들어가면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또 누군가 해가 또 일로 갈 수 있어. 조심해. 자, 둘이 그야말로 죽고 못 사는 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 세상 먼저 갔어. 하루를 울고 2번 울고 3번 울었어요. 3일 울었어요. 그러면은 울면은 뭐가 나와요? 눈물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콧물이 줄줄 흐르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폐가 가만히 있지 못해 폐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폐. 그러다가는 한 이틀 울면은 콧물도 눈물도 없어졌으니까 안 나와. 목소리도 안 나와. 폐기도 없어요.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해서 하는 소리가 나도 같이 갈 거야.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다가 시름시름해서 한 달 후에 같이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게 놔두고 싶으면 놔두시든지. 이게 우와 비가 삶에 있어서 실패 이런 것도 이런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감정을? 그래서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모양이야 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입을 푹 덮어쓰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자, 이 사람을 나오게 하는 방법. 불때에서 더워 죽으려고 그러면 나오겠죠. 열을 받게 하든지 기쁜 일이 있으면 나오든지. 그래 이건 절대 그러면 되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말 들으면 되고 극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누른 것을 더 눌러버려요. 그래 죽어라.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이러면은 눌러댄 게 스프링이 돼서 올라와요. 오, 이놈 봐라. 내가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성공을 해서 너를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 이런 소리. 이렇게 해서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오기. 이 오기의 발동으로 성공한 사람이 80%예요. 자동 그냥 운 좋아서 성공한 사람보다 한번 실패를 겪어서 옛날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시리에 빠져서 이러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옆에 사람의 질책과 그 다음에 험담과 이런 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서 뭐 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려면은 성질나게 해야죠. 성질나게 해야 돼요. 노가 발동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앉아있다가도 화난 사람은 뭐예요? 벌떡 일어나죠. 이게 약이에요. 이것도 약이에요. 이것도 약이에요. 잘 쓰면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과하면 이제 이렇게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 현실을 도피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휴식, 저장, 준비, 근본. 감정 중에서요. 자, 4단 7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지만은 4단은 성에 들어가 있고 성선에 들어가 있고 7정이라 그러는 것은 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질이에요. 성질. 그래서 지금 요거 정이지, 정.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죠? 해서 지금은 거의 감성이 아니고 뭔 인간이 돼버렸어요? 감정에 이끌리는 인간이 됐다. 본연을 벗어났다. 이것을 본연으로 들어가서 4단 성을 찾아라. 이것이 육아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감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정신학에서는 하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표정해져요. 고수들입니다. 옆에서 약을 올려도 그냥 좋은 소리 해도 옛날 어른들이 웃을 일이 뭐 있냐, 뭐 성질 낼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되면은 요 단계를 넘어서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하수가 뭐예요? 성질 낼 일에 성질 내는 거. 이건 완전히 성을 벗어난 감정적, 기질적 인간이 되어버리는. 동물하고 같죠, 뭐. 참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자, 밖으로 나가도 못하고 숨어야 하는 휴식 저장, 남에게 보이지 않는 수적 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공이죠. 겁먹는 거. 공은 낮에 많아요? 겁먹는 게 낮이 많아요? 밤이 많아요? 밤이죠. 공적 기하. 네모치세요. 공은 기를 하강시킨다. 어느 장부? 신. 그러면은 하강하는 것이, 자, 땅바닥에 있을 때 하강하기가 쉽습니까? 높은 데 있을 때 하강하기가 쉽습니까? 땅바닥은 그냥 숨어버리면 되죠. 높은 데 있으면 한참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 공이 있는 분들이, 신이 약한 분들이 높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오줌이 저려지고 이런 게 있죠. 뭐라 그래요? 고소공포증. 그거는 신이 약해서 그래요. 공포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수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런 경우 있죠. 겁을 너무 먹으면 그냥 오줌을 싼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심방광을 바로 쳐버립니다. 그럼 공이라 그러는 것은 나쁜 것만인가? 세상에 겁없이 그냥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살고 뭐가 좋은지 맨날 웃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그냥 있는 대로 발현하다가 고수를 한번 딱 만났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딱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들어오면 뭐예요? 휴식하면서 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공부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너무 강하게 당하면은 못 나가겠죠. 그래서 공이 너무 세버리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면 다 좋습니다. 적당한 건 다 좋다. 자, 여기에서 중화를 시키는 게 있어요. 중화. 그러면서 변화를 시키고. 그게 토의 개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사예요. 3번. 사. 사적 뭐예요? 기결이다. 어느 장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모치세요. 사적 기결. 자, 세상을 살면서 노로만 치닫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촉사이노라 그래요. 용어가. 이렇게 가. 뭘 해도 화내고 뭘 해도 화내고 뭘 해도 화내요. 그러면은 이 상대자가 무슨 소리를 결론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끝에 하는가 하면 자네 생각이 있는가 이 소리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소리죠. 오행이 그냥 삐죽하게 일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웃고 있어요. 자네 생각 좀 해보게. 이게 3일 밤낮을 잔치할 일인가? 애가 말이죠. 50점을 맞다가 40점 맞다가 반에서 꼴등하다가 오늘 100점을 맞고 왔어요. 기쁘죠? 엄마 입에서는 분이 일어나요. 노래하라 소리 안 해도 콧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희적기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말고사인데 그러면은 한 주 정도 기뻐하면 되죠. 근데 한 달 동안 기뻐가지고 이러면은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다면 너무하다. 살아가는 것이 무서운 거다. 마음의 밭이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는 걸 끌고 들어오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끌고 들어오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끌고 들어와서 중간에 잡아가지고 뱅뱅 돌리는 구심점이 돼서 원심점이 돼가지고 어디로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딱 잡고 변화를 못 시키게 굳혀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고민이 돼버리죠. 고민이 심해지면, 생각이 너무 심해지면 고민이 되면서 비위가 활동을 못합니다. 자, 이 고민이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안 되면 밥도 먹기도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다 적당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뭘 지금 만드는가 하면은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그래서 병을 생기게 하고 소화도 안 되게 하고 속도 끓게 하고 그러면은 이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으로 가라 이런 소리고 생각하지 말고 육아에서는 이것을 감정을 벗어나서 감성적인 상태로 넘어가라 이런 소리예요. 왜 그냥 표층에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깊이도 없는 이러한 기분의 세계, 이런 감정의 세계에 후달려 가지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느냐. 육아의 본질은 이것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 학문을 하수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공부해봐야 감정 조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로 들어가서 성선으로 본체 자리로 들어가라 이런 소리예요. 감성이 뭡니까? 성. 성은 이제 사단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거 오상이라고 해요. 인이예지. 의 본체는 선. 근데 이 선은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착함이 아니에요. 우주의 그 고요함을 이루는 지선. 이제 대학에 보면 지어지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건 뭐 경서 공부를 다시 좀 해봐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펼쳐지기 이전에 그 근원자리의 고요함, 뭐 이런 거. 입정, 경,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요가에서도. 불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다 헛것이다.
이거 찰나에 불과하다. 또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본체 자리 들어가고 뭐 그 작업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는 이 실정에 후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놀랄 일도 생기죠. 경. 이거는 경은 누가 놀라요? 몸이 놀라요? 마음이 놀라요? 마음이니까 심장이고 경적 기란입니다. 네모치세요. 이 문구는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적 기란이요. 놀라면은 기가 혼란스러워진다.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괜찮아요? 적당한 건 괜찮다 그랬어요. 자, 애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신이 뺏겨버렸어요. 정신이 뺏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야, 밥 먹으라.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가서 어깨를 탁 때렸더니 얘가 이러면서 엄마 왜 그래? 밥 먹어. 알았어. 뭐예요? 어떤 몰입, 극한 중독적 몰입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경이에요. 놀랄 일이 생겨야 돼요. 한번 차도 가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핸들 잡고 이렇게 가는데 앞차가 확 서는 바람에 콱 눌러서 그럼 다음부터 정신 차려야지. 그 경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놀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심장이 너무 약해서 못 살겠죠. 문 여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썩덜썩 이러면 심장이 너무 약한 거니까 조절해야 되겠죠. 적당한 경은 좋다. 적당한 건 다 좋아요. 다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과경 혼란이 한쪽으로 치우친 길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 줄 것이에요. 그래서 애가 국영수만 막 했어요.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을 받아보니까 수학이 30점이에요. 음악이 30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시 정비를 또 해봐요. 과하면은 마음과 정신을 불안하게 하여 현실 대처가 어렵게 한다. 특히 불안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들이에요. 애들은 심장에 그 정신적 의미가 완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 박동도 어른은 70 이하가 정상이 되는데 애들은 뭐 130, 120 막 이렇게 뛰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경기라는 용어가 생겨요. 기가 놀라가지고 병적화되는 것을 경기에서 볼게요. 간담. 간담이 안 좋은 애가 놀라면은 신경질. 간담 경맥으로 나타나요. 아직 간담 경맥을 안 배웠으니까 어떤 증상이 주체인가는 그 몇 가지만 적어놨어요. 편식을 한다든지. 이 편자 든 건 전부 간담의 문제예요. 편식, 편향적인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손발톱 간담이 담당한다 그랬죠? 이러죠 애들이. 이렇게. 요 스트레스. 요걸 너무 뜯어가지고요. 손끝이 그 손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뜯을 손톱이 없으면 뭘 해요? 뜯을 손톱이 없으면 손가락을 빠는 거죠. 뭐 할 수 없지. 자, 이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빨아요. 보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에요. 빨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손가락 끝은 누구 담당? 간, 심. 뭘 해야 되겠어요? 실하다는 소리죠. 이게 정상 동작이에요? 나쁜 동작이에요? 나쁜 동작이면 간심에 탁이 적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토끼도 지도 이가 이렇게 나면서 실해지면요. 계속 긁어대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소장이 이제 문제가 된 애가 경기를 하면은 열이 부족한 애는 낯설이를 해요. 뒤로 숨어요. 더 숨어. 근데 열이 많은 애는 밖으로 더 나가죠. 분주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없고 요즘 애들이 90%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보다가도 5초만 되면 눈이 돌아가고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녹용 먹이고 말이에요. 사슴같이 뛰어다니라고. 요즘 애들은 좀 진득이 앉아있을 그런 기세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가 일어나가지고 벌벌벌벌 가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와요. 이걸 정서불안이라고 그러겠죠. 정서는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간이 담당을 해요. 불안이란 소리는 열이에요, 한이? 열이 뻗치니까 앉아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칭찬은 열이에요, 한이에요? 열이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해서 키워라. 애들이 칭찬만 들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밖에 나가면 칭찬만 합니까? 욕도 합니까? 칭찬 들어서 문제될 거 없어요. 욕 들어서 문제가 생기죠? 애가 매잘 맞고 욕 잘 먹는 애를 키워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칭찬하는 애만 키우고 있지. 근데 누가 다른 사람도 다 칭찬해줘요? 욕해주면은 우리 엄마도 안 하는데 하고 내질러 버리는 문제가 돼요. 맨날 칭찬만 들으면 욕 못 먹습니다. 맨날 욕만 먹은 애는 칭찬 들으면 날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생들이 어지간하면 칭찬 안 하지. 한 4, 5년 돼도 칭찬도 안 하고 맨날 뭐라 그러기만 하다가 너 이제 좀 됐다. 난리가 나버려. 확 올라가 버려. 귀한 거는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게 귀한 거예요, 적은 게 귀한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 이거 흔해 빠진 거 이거 무슨 사랑이에요? 한 10년 만에 한 번 해야 귀한 거지. 사랑 소리 맨날 하죠? 안 하면은 의심 들어가. 뭐 사랑이 식었어? 안 하는 게 정상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하면은 이게 귀한 것이 한번 날라오는 줄 알아야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매칭이 돼야 되겠죠. 비위가 안 좋은 애는 소화장애 내지는 체증, 변비 내지는 한습하면 설사 또는 비만 수척이 오고요. 옆에 폐대장이 안 좋은 애가 경질나면 우울, 의심, 자폐. 제일 많은 게 주먹질입니다. 주먹질. 이렇게 딱 이러고 젖먹는 애가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젖먹는 애가 손톱을 들고 엄마를 꼬집어대요. 요건 간실이 나타난 거고요. 간기실이 어혈이 생겼다는 소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뭐가 들었나 하고 애 주먹을 펴봐도 없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집 애하고 싸울 때 손톱으로 핥히는 애가 있고 주먹으로 때리는 애가 있고 이빨로 물어뜯는 애가 있지. 귀를 물어뜯고 이거는 극도의 공이 있는 애들이에요. 정서 불안뿐만 아니라 내면의 극도로 적체된 상황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하지 마세요. 그것도 기혈 음양도 다 있으니까. 하여튼 수의 문제 지금은. 그래서 말을 이제 제일 진단의 그 기초적인 게 망진, 그 다음에 문진, 이제 절진인데 망진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안 보고도 알아야 할 판인데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 내면이 어떻다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은 심각한 술자입니다. 그래서 딱 얼굴을 보든지 뭐 행동을 보든지 어느 장부가 어떻다가 딱 나와버려야 됩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가 불문이죠. 그래서 불문 진단이 돼야 된다. 가능해요. 공부 잘하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방광이 안 좋은 애가 경기를 하면은 오줌을 싼다든지 겁에 질려 있다든지 이갈이 내모치세요. 이를 바닥 갈지. 그 다음에 자다가 꼭 한 번씩 울고 한 3번 정도 울다 자고.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외인, 외감, 유검입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어요. 풍사, 한사, 서사. 풍적기동이요. 네모치세요. 한적기수요. 네모치세요. 한기는 길을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은 얼음 공장에서 일해서 생긴 병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적기수죠. 이런 사람들은 사우나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땀을 흘려서 그 다음에 경적기설이요. 놀란 것은 기가 빠져나간다. 떼약볕 경자예요. 지금 여름에 일사병, 열사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서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수렴제, 오미자라든지 매실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먹고 물을 많이 공급하고 솔솔 빠져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찬 것이 뭔가 하면요. 집에 음식 중에서 가장 찬 게 뭐예요? 찬 것은 응집됩니까? 수축됩니까? 예, 가장 응집되고 수축된 게 뭐 있을까요? 집에서 지금 먹는 거. 양배추예요. 양배추를 뺏기도 꽉 베겨가지고 양파는 동그랗게 베겨 있죠. 그건 열이에요. 양배추는 꿀렁꿀렁하게 해서 뺏겨지지 않게 뺏겨져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를 머리에 쓰고 이렇게 잎사귀를 머리에 쓰고 일하는 사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합니다. 그게 쓰면은.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면은 위장이 한한 분들은 속쓰림이 바로 와버려요. 그래서 익혀 드셔야 돼요. 열을 좀 공급해서 드셔야 돼요. 양배추 먹고 위병을 나았다. 그건 위열이 있는 분들이고, 찹쌀밥 먹고 위장병이 나았다. 위열이 있는 분들이에요. 찹쌀도 한해요. 찰밥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위한이 있는 분들은 손해봐요. 속 쓰리고 난리 나버려요. 그래서 양배추 이런 것도 그 지금 여름에 극한 일을 하는 분들은 그런데 땀이 많이 나면 속을 냉하게 하죠.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수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오미자예요. 그래서 여름에 오미자 차를 권하는 거예요. 땀 덜 나오게 하고. 알도 차잖아요. 이렇게 계란도 차요. 계란보다 양배추가 더 차요. 아, 계란은 뭐 이유가 아니지. 비교가 안 돼요. 양배추. 그리고 여름에 그 겉절이 배추는 분열돼 있죠. 예? 이런 건 분열돼 있어요. 한중의 열이에요. 근데 고냉지 배추는 꽉 엉키죠. 김장 배추 말이에요. 그건 가을이 돼서 한기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건 차요. 그러니까 그 찬 배추를 중화시켜 먹으려니까 고춧가루 듬뿍 넣고 마늘 다진 거 넣고 해야 김장 중화가 되지. 배추, 저쪽에서는 배추전을 많이 이렇게 전 부쳐 먹는데요. 자꾸 먹으면 속설해요. 위장이 냉한 분들은. 하나면 액화가 되기 때문에 위산이 과다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기예요. 무슨 현상, 무슨 소리를 해도 기로 다 바꿀 줄 알아야, 아, 이제 동양의 의미가 이제 나한테 젖어들었구나. 하고 말이죠. 뭐 해야 되겠어요? 습해야 되겠죠. 습이 넘어서면은 관해야 돼요. 어딜 뚫고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은 몸을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관습이 돼. 하나의 몸에 젖어버려요. 그럼 뭐 위쪽 계통을 했다 그러면 그게 몸에 젖어가지고, 바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나오게끔 해요. 그 숙련이죠. 뭐 계속 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기도 어렵고, 시간 나면 여기 계속 앉아 계시면 돼요. 대신 반복 해빌 받아서 죄송스러운데. 자, 습사는 습적 중만이요 내모치세요. 무겁게 하고 거덕하게 한다. 이것도 적당하면 좋죠. 과한 게 문제예요. 조적 상질이요 내모치세요. 화사라 그런 것은 열이 아주 심한 걸 말하고
소작, 진액을 다 태워버리고 박혈망행, 혈액을 핍박해서 혈액순환을 망령되게 한다 하는 것은 출혈나게 하는 것을 화사라 그래요. 출혈되게 하는 것. 자, 이런 것은 앞에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우리가 메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기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음식, 식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메인이에요. 식상. 음식을 먹었다. 근데 뭐 식중독이 걸렸다. 또는 음식으로 인해서 몸이 손상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음식을 바로 분석합니다. 해서 균이 있느냐 분석하죠. 식중독균이 그래서 식중독이 걸렸어요. 근데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이 100명인데 여기서 한 30명은 집에 가고 한 40명은 병원에 들렸다 갔고 2명은 지금 중병 상태고 라고 했을 때 이 2명은 식중독균을 왕창 더 먹은 거죠. 그게 아니죠. 뭐예요? 결국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식은 누구예요? 위. 독은 누가 담당을 해요? 간. 위장과 간의 내부적 자체 기능이 얼만큼 강하냐죠. 좀 상한 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이상한 거, 안 상한 거 먹어도 속이 그냥 난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 위, 간 기능의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누굴 탓해? 그래서 동양은 내 몸, 내 스스로의 주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식상은 음식의 문제의 여부가 원인이나 결국은 그것을 소화시키는 비위, 그 다음에 그 독이 있다면 그것을 해독하는 간단, 이것이 문제다. 2번 중독성. 요즘 뭐 게임 중독이 많아요. 중독.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맞을 중자. 맞았다. 독에 맞았다. 독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중독이라 그런 것이 약물 중독도 있지만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이런 것만 들어보셨죠? 사우나 중독. 사우나요? 사우나요? 하나. 공부 중독.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좋게 보는 거죠. 일 중독도 있어요. 예? 일 중독. 일 중독. 네, 워커. 예. 통원수당 중독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여기 문도 안 여는데 앉아있고, 뭐 이러면 또 그것도 좀 못하네요. 자, 중독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일정 행하지 않으면, 그 책에 있어요. 않으면 신체상의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 단계를 말해요.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 단계.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예를 들어드린 게 뭔가 하면은,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 조기 축구에 나가서 1시간 반 뛰고 땀을 흘리고 출근합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리도 보여줘요. 근육이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루 안 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막 죽습니다. 중독입니다. 조기 축구 중독. 안 나가도 그만이래야지 어떻게. 보통 사람 조기 축구에 다 나갑니까? 안 나가도 살잖아요. 그건 안 나가면 못 살게 됐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사우나 중독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제가 그 목욕탕에 가니까, 저는 목욕탕에 자주는 안 가니까, 거기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칫솔이고 뭐고 이렇게 딱 걸려있대요. 나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아침마다 오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매일 회원권 끊어가지고. 중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가는데 안 가면 막 몸이 가려워. 병이죠. 그렇게는 만들지 마세요. 무엇을 하더라도. 안 해도 그만인 단계까지 해야 진짜 내가 인생에서 그거 하나만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중독돼야 돼요. 이거 지금 의학을 내가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이게 중독이 우리말로 미쳤다는 소리지. 한번 미쳐야 됩니다. 빠졌다. 그래야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긴 해요. 근데 보편적인 의미에는 이런 일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중독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독은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장부가 누구예요, 여기서? 정신이죠. 마음이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누구예요? 심간. 중독의 핵심의 장부는 뭐예요? 심간이에요. 심간만 정상으로 돌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의학보다 동양의학이 중독증을 치료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간에 중독이면은 뭔가 독의 정의를 뭘로 했죠? 기에, 극도, 응집이죠.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해소시켜야 되는 거죠. 풀어내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게 뭐예요? 부항입니다. 살해되고 심하면 발포해 좋고요. 저 중독증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부항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김형렬 씨란 양반이 부항 발포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온 그 간경화를 뭐 치료하고 뭐 책 내고 발표하고 뭐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중독이죠. 그러면은 담배 연기가 낯설어요. 왠지 반가워요. 반갑다. 풀어내는 방법을 잘 보세요. 반갑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반가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 담배 연기와 같은 의미가 있어야죠. 그래야 이미 인식되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안 먹는 음식을 먹으면 좀 낫습니까? 중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음식 먹으면은 그동안에 내 몸속에 그런 게 잘 없었으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독이면은 독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쌓여 있다는 소리죠? 그럼 그 독을 뭐 시켜버리면은 해독을 시켜버리면은 이 요소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면은 낯설어지기 시작합니까? 예? 낯설어지기 시작하면은 저걸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은 담배 연기가 여기에 관습화 안 돼 있죠. 그럼 밖에서 들어온 담배 연기가 받아들이겠어요? 거부감이 오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체내에서 저항력도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맞은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소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알코올이라는 의미의 우리가 인이 박혔다, 그죠? 꽝꽝이 뭉친 거. 그것을 뽑아내버리면은 이게 술이 낯설어져. 안 먹게 되고, 줄여지고, 왠지 그냥 그렇게 되고. 그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심장이 중요한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골 단중이고, 여긴 뭐예요? 일월 기문이고, 뭐, 혈자리 앞뒤 다 봐야 되겠어요. 부항만 해도 확 달라집니다. 응? 부항이 제일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음, 외상. 외상. 이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위장이 튼튼하니까 오장육부를 잘 조절해 놨으니까 교통사고 나도 난 괜찮아. 그건 없죠. 밖에서 갖다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와, 이건 할 수 없고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말 타는 거죠. 조선시대 때 최고의 병이 뭔가 하면은 뒷산에 올라가서 굴러 떨어졌다든지 말 타고 떨어져서 낙마해가지고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럼 평상인들은 말을 탈 일도 없어요. 그 고관들은 또 가마 타죠. 가마가 막 달리다가 저쪽 가마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졌다. 이런 것도 잘 없죠. 그러니까 요즘 교통사고 나는 것은 시대가 만든 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대적 병이에요. 이런 시대가 아니면 또 그런 외상이란 큰 문제도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뭐 그렇든 말든 어쨌든 이거는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의학의 소관이 아니에요. 운의 소관이지 뭐. 그 치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치료는 뭐 구조적 문제 해결은 아무래도 양방이 나왔고 그 속에 기적, 기능적 문제는 뭐가 나아요? 한의학이 나왔죠. 동양의학이 나왔습니다. 어혈이 있고 하는 것을 제거시키는 것은 외상. 그럼 겨울에 상했다. 동상. 무슨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찬 기운이 들어와 있죠. 근데 몇 년 됐어요. 그때만 되면 가려워요. 병원 가서 사진 찍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빼내지 않았다면 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서 부항사를 해버리면 가려운 것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빼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여기도 그런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땀 따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꽁지뼈 다친 분들 아니면은 여기 또 군대에서 맞은 분들 저도 많이 맞았네. 맞은 분들 이거 안 빼냈다 그러면은 지금 기능이 괜찮으니까 돌고 있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동양의학은 있어요. 현대의학은 없어요. 사진상 안 나와요. 동양의학은 반드시 여기 다 쌓여 있어요. 다 빼셔야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부항이죠. 부항이 이 시대는 제일 제대로 하셔야죠. 뭐 왕창 뺀다고 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빼야지. 열상도 마찬가지고 동상도 마찬가지고 손상된 것은 다. 그 다음에 4번 노적 기모요. 네모치세요. 필요하면은 기가 소모된다. 과다한 기혈의 소모는 해당 장부 경락을 약화시키므로 피로는 주체 장부가 누구예요? 간이죠. 간. 네모치세요. 그래서 피로가 덜 오는 사람도 많죠. 똑같이 일해도 피곤하다는 사람들. 간 기능을 일단 올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방. 자, 동양은 그야말로 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의 뭐 이러세요. 그러면서 이 황제내경이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책이 뭔가 하면은 방중술이라 그런 게 있어요. 이 방중술이 뭐냐? 성생활 백과예요. 세상에 말이지 이런 예를 중요시하는 곳에서 성생활을 왜 논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의학적 차원에서 성은 뭘 논하는 겁니까? 수신. 신이 저장하고 있는 뭐예요? 정을 논하는 거예요.
이게 유산과 같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한목에 거들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절한 양생의 술수가 있다 해서 적어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을 잘 조절해야 근원적으로 또 평생 바탕이 되는 기운이 원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또 신경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변정책의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병의 원인 이렇게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